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맹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제 수능 본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수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는 앞으로 있을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에 개강하고 나서 개강일에 내년 수험생들한테는 자세히 이제 얘기해 줄 텐데 요 영상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제 수능이 치러지고 나서 어제 수능 수학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요 두 문제는 내 풀이를 한번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두 문제가 뭐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통 22번과 그리고 미적분 28번입니다. 특히 이 미적분 28번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정답률, 현재 지금 메가스터디 사이트 기준으로 정답률이, 전국 정답률이 14%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문항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 물론 근데 시험장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면 충분히 어려웠을 문제는 맞습니다. 자, 근데 대신 이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건 아직 이제 어제 수능을 본 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수능을 안 본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22번과 미적분 28번을 꼭 한번 본인이 고민해보고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봤으면 해요. 아직 그 두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해두고 먼저 풀어보고 다시 이어서 시청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 22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학 문제를 볼 때는요, 여러분 원래 문제에 써 있는 모든 글자 한 단어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단서를 왜 줬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생각을 거듭하면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요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요 fx에 대하여 fk-1 곱하기 fk 플러스 1? 일단 선생님은 요렇게 해석하는 게 함수값들을 곱했어. 함수값들을 곱했는데 음수, 요걸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수 K도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K-1도 정수겠죠. K가 정수면 K 플러스 1도 정수인데 두 칸 떨어져 있고요. 얘네는 일단 여기서 플러스 2에서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데 두 칸 떨어진 두 정수점의 함수값들을 곱했더니 음수가 되더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문장을 다르게 써볼까요? 그러면 얘 뜻은 이것도 말이 되겠네. fx는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모든입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만약에 내가 두 칸 떨어진 두 점 이렇게 곱했다. 그럼 이때 얘 부호, 즉 부등식은 이렇게 뒤집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칸 떨어진 두 정수점 함수값 곱했더니 음수가 되게 하는 정수 K는 없더라. 근데 3차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x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들의 함수값은 다 존재하잖아요. 모든 정수점은 지나잖아. 그럼 두 칸 차이 나는 두 정수점 잡아서 함수값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 두 칸 차이 나는 K-1, K 플러스 1 두 정수점들의 함수값의 곱은 0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박스 안에 문장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뭘 뜻하는 거죠? 0보다 작은 건 없으니 전부 다 0 이상이다. 결론. 부호예요, 부호.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fx는요, 모든 정수점에서 부호를 살펴보란 뜻입니다.
정수점에서의 부호를 조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 포인트를 잡은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요거 못 잡았으면은 엄청 헤매며 풀었거나 아니면 거의 못 풀었을 겁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박스 안에 문장을 통해 발견한 게 뭐라고? 결국에는 K-K+1도 정수인데 두 칸 차이 나는 정수인데 그 두 정수점에서 함수값의 부호 그거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점이 포인트고 특히 두 칸 차이 나는 정수점 그리고 함수값의 부호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 개형부터 시작을 할 건데 3차 함수 개형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뭐냐?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 점이 존재하는 개형. 그러니까 최고 차이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개형 중에 접선 기울기 음수인 점이 존재하는 개형. 요 극값까지는 개형이겠죠. 그럴 때 마이너스 4분의 1, 뭐 대충 여기 가운데 어딘가 있겠지. 그럼 4분의 1도 적당히 오른쪽 떨어져서 있겠지.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얘네들의 가운데에 누가 있다? 0이 있다는 거죠. 왜 0이 중요해? 우리는 뭘 볼 거니까 이제 정수점 볼 거잖아. 정수점. 첫 번째 정수점 떴잖아. 0에서. 자, 그럼 이제 이 0에서 함수값 F0 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첫째, 만약에 F0이 양수면 그냥 나는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F0이 양수일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대충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0이 있고요. 자, X축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X축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극소를 지날까 안 지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극소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되고 우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X축을 그었을 때 여기 지금 단근이라 그러죠. 중근 아닌 단근. 단근을 갖는 곳 요곳이 지금 이제 문제의 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우리 논리의 포인트인데 거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자 이제 잘 봐요. 만약에 첫째 그 알파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은 음수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런 걸 잡을 수 있어요. K-1 정수고요. K+1 정수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두 칸짜리 정수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건 알파 얘 자체가 정수일 수 있어서 등호를 집어넣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알파보다 왼쪽에 K-1을 잡을 거고 알파보다 오른쪽에 K+1을 잡읍시다. 두 칸 차이 나는 정수로서. 이래버리면 항상 이 둘의 곱은 음수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알파가 마일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알파가 마일보다 작으면 이렇게 정수 잡았을 때 두 칸 차이 나는 정수들은 항상 곱이 음수가 됩니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자, 이러니까 당연히 얘는 모순이겠죠? 이런 경우 안 된다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알파가 음수는 음수인데 마일보다 작은 거 말고 마일 이상 0 미만이면 근데 이러면 더 쉬워진다. 이건 간단하다. 마일까지밖에 못 간다며 알파가. 오케이 그럼 그냥 이럽시다. 마이너스 2하고 0 잡읍시다. F0은 양수니까요. F는 무조건 음수겠죠. 따라서 이 경우도 모순입니다. 결론 F0이 양수인 경우 다 모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F0이 음수면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알파를 지나는데 0을 지나 극소가 아래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접하든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단근 알파 위치 관심이 있었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요걸 요렇게 그리는데 X축이 위로 지나가면 나는 0은 일단 요 아래에 있잖아. 0은 요쯤에 대충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요 오른쪽에 이 점 이 베타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얘가 극대 뚫고 올라가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0보다 오른쪽에 무조건 단근이 위치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어. 첫째,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런 k-1과 k 플러스 1을 잡을 수 있죠. 혹시나 높아심에 그냥 잠깐 설명해주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잘 봐요. 이때 요 k-1 요런 상황이면 k-1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있거든요. k-1 최소값 얼마일까? 예를 들어 얘가 마일이 될 수 있을까? 정수점으로서? 그럼 두 칸 떨어진 얘는 1인데 그럼 모순이죠. 베타는 1보다 큰데 어떻게 1, 2야야. 이렇게 잡자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최소 얼마밖에 못 가죠? 0밖에 못 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2가 되면 베타가 1보다 조금 커. 한 1.1 정도 돼. 이러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만약에 베타가 1보다 많이 커. 베타가 뭐 한 시원하게 5점 얼마야? 그러면 우리 앞뒤로 이렇게 잡자. 4, 6으로. 얘가 5점 얼마면 그럼 여기 5점 얼마 기준으로 4, 6 곱하면 음수 맞잖아.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무조건 뭐가 된다? k-1과 k 플러스 1의 곱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모순. 그러면 이제 얘도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하면 돼? 베타가 양수는 양수인데 1보다 큰 그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0보다 크면서 1 이하면, 그럼 이것도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게 얘가 1 이하야. 가봐야 최대 1이야. 그럼 우리 이걸로 갑시다. F0 안 그래도 음수라며. 그럼 F2는 양수일 거 아니야? 이래도 말이 안 되는 모순으로서, 따라서 결론 다 모순이야. 뭐가? F0이 양수여도 안 되고요. F0이 음수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F0은 0 돼야 됩니다. 그럼 F0은 0이라 치고, 그러니까 X축이 저기로 그어진다는 거네. 오케이, 그럼 대충 한번 그어봅시다.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0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때 요 양쪽 근 어떻게 잡을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또 그냥 모험 삼아 해봤어. 뭐 아무거나 뭐 할까요? 마삼 할까요? 뭐 얘는 뭐 6 정도 할까요? 뭐 이건 비율상 말이 안 되네. 한 적당히 4 정도 합시다. 자, 근데 이렇게 넓게 잡으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요거 앞뒤로 정수점 나오잖아. 마이랑 마사 있잖아. 두 칸 차이 나게. 얘도 3, 5 있잖아. 그러면 또 박스 안에 문장이 말이 안 돼요. 결론 뭐냐? 잡을 거면 이렇게 해서 0이 접선 기울기 음수인 구간에 놓이니까 fx는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그렇게 해서 잡을 거면 우린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를 생각해내야 돼. 요걸 생각해내야 돼. 이러면 어떨까 하고, 즉 여기 마일과 0 사이에 또 다른 정수 안 들어가고 0과 1 사이에도 또 다른 정수가 안 들어가도록, 이러면 기가 막히게 박스 안의 문장은 다 충족하는데 말이 안 돼요. 이 경우는 뭐 때문에? 저 밑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옵니다. 자, fx는 최고 차이계수 1자리로서 x 3승 마이너스 x가 돼버리고, 그럼 미분 때리면 요 안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바로 넣을 건데 3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바로 계산하면서 넣어봅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3x제곱 16분의 3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6분의 13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근이 다 정수는 아닌 거구나. 일단 얘가 뿔마일보다 더 벌어지면 안 돼. 그럼 그 안에 뿔마일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두 칸 차이 나는 기울기 음수되는 건 있어. 그러면 뿔마일보다 더 벌어지면 안 되면 더 좁게는 가능한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요쯤에 가서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알파라는 근을 잡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0이고 요쯤에 가서 1이 있는데 여기가 베타인 거야. 0과 1 사이에. 즉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근만 정수근이 돼주면, 연속한 두 정수, 그러면 박스 안의 문장을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와, 선생님 이 생각도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그렸다 지운 것처럼 뿔마일보다 바깥쪽 정수로 잡아버리면 뿔마일이 이 안쪽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두 칸을 떨어진 점들 잡아서 기울기 곱이 기울기래.
함수값 곱이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바깥쪽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것도 이제 봐봐. 이렇게 해서 너무 좁게 들어왔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 1이 있어. 둘 다. 그래 버리면 바로 얘네로 끝나요. 여기 마일, 여기 1. 얘네 둘 곱하면 음수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야지. 하나씩. 한 놈 들어오고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들어오고 얘가 가만히 있고. 자, 그러면 가보자. 여기서도 이제 식을 써보면 fx는 했을 때 얘는 1, 0 알파네. 그럼 0과 1과 알파. 그래서 여기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을 때릴 거야. 여기가 이제 조금 귀찮지만 이제 해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알파. 요 부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올 거고요.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요쪽에서 fx를 이렇게 잡아서 0과 마일과 그리고 베타. 그렇게 해서 똑같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베타를 찾아보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경우에서는 베타가 내가 요건 일부러 얘기 안 해줄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베타가 음수 얼마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베타는 분명 양수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모순이 돼버리고. 근데 요 경우에서 이렇다고 물론 답을 바로 구해도 되지만 한 가지 확인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 경우에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일 때 f 프라임 4분의 1도 음수가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fx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값 나왔으니까 f 프라임 4분의 1도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직접 확인해 보시고 따라서 알파 값 나왔고요. 그럼 fx 다 나온 거고 우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f8 구하시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2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볼 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요거. 결국 요 박스 안에 문장이 주장하는 건 뭐야? fx에서 정수점에서의 함수값 부호를 조사해라. 지금 그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런 단서를 앞으로도 보면서 아, 너 이 뜻이구나 하고 캐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번으로 가볼까요? 자, 미적분 28번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처음 해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기억하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 이상이다. 이런 건 중요한 조건이죠. fx가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구나. 근데 잠깐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 그러니까 음수일 때 fx는 줬어. 픽스야 픽스, 확정됐어. 음수일 때 fx는 마이너스 4x 곱하기 자연상수 2의 지수 부분의 4x 제곱을 가진 그런 함수래. 자연상수 2의 지수로 4x 제곱이 올라가 있대. 음수 부분의 fx는 주어져 있고 근데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뒷부분에서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고 잠깐 스탑. 여기서 멈춰봐. 잠깐만,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fx는 줬잖아. 근데 아까 요거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첫 문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전 구간이라고? 근데 얘는 음수만 줬는데 그럼 0 이상에서의 fx는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되는 겁니다.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며 fx가. 근데 fx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음수일 때만 줬잖아. 그럼 0 이상에서의 fx를 생각해 내라. 근데 뭐를 지키면서 fx가 전 구간 0 이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되게 잡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그려볼까? 일단 첫째, 요 음수일 때 여기 이렇게 y축 잡아서 음수일 때 저 주황색으로 x가 음수일 때 fx는 마이너스 4x 자연상수 2의 4x 제곱 승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후딱 한번 해보셔. 이렇게
F'도 때려보고 마이너스 4배 2의 4x 제곱. 자, 미분하면서 8x 끌어져 내려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x 제곱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결국에는 얘가 F'이 전 구간에서 0 이하구나. 전 구간에서 음수구나. 0일 수도 없죠. 전 구간에서 음수구나. 감소만 하는구나. 근데 근을 0에서만 갖는구나. 그러니까 요 그래프, 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결국 얘가 쭉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 참고로 0에서의 접선 기울기도 음수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적당히 요렇게 내려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기억해. 이 주황색이 뭐야? 요 주황색이 마이너스 4x 2의 4x 제곱이라는 함수야.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 0보다 크게 빵꾸 뚫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내가 여기다가 양수 t를 그으면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된대. 얘는 양수에선 다 걸리겠지. 음수 쪽에서 실근 하나 챙겼어요? 그럼 여기 0 이상 쪽에서도 실근을 하나만 챙겨야 돼. 결국 0 이상에서는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쪽은 그려질 리가 없다는 거고, 요 위쪽으로만 그려질 때도 모든 양수 t에 대해서는 한 번만 걸려라, 즉 증가해라, 이 소리인 거죠. 요것도 생각해 내시고, 요 위에서는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 0 이상인 구간에서는 fx는 증가하는 걸로. 자, 근데 어떻게 증가해야 되냐, 그 구체적인 말이 요 뒤에 나와요. 그럴 때 요 방정식의 실근 2개가 각각 gt, ht, 작은 놈 왼쪽, 큰 놈 오른쪽.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근이라 그랬어. 실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x 좌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gt, ht는 다 뭐다? x 값이야. x 좌표. 근데 그 x 좌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 요걸 만족한대. 근데 요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요게 또 눈에 들어와. K. K는 뭐다? 상수. 상수가 영어로 컨스탄트 넘버거든요. 무슨 뜻이야?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GT, HT가 뭔들? GT 2배하고 HT 더하면 일정하다고. 그리고 이제 몇 학생들 중에 요 부분 보고 요 생각한 친구들 있죠. 요거 보면은 무슨 생각했어? 선생님 처음에 이 생각했는데 GT, HT 기준으로 1대2 내분점에 3배한 거. 그러니까 요 밑에 3 있으면 요거 딱 1대2 내분점 아니야. 그리고 요쪽 K 어차피 일정한 거 3분의 K로 일정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충 해볼게. 대충 그냥. 대충 Y는 T 긋고 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GT, HT 나오는데 얘네 둘의 1대2 내분점이 T가 어떻게 변하건 여기다 잡고 GT, HT 잡아도 1대2 내분점이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렵고 우린 이제 좀 쉽게 접근해보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니까 GT는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여기다가 Y는 T 긋고 요 주황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럼 말고 HT를 볼 때 이제 요 문제 포인트 나가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핵심, 이 식이, 요 방정식이 주장하는 게 뭐냐. HT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HT는 마이너스 2GT 플러스 K다. 그러니까 내가 H를 표현하는 건 GT를 마이너스 2배하고 K를 더하면 된다. 그게 H다. 자,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간 거야, 지금? 요 마이너스 2배가 뭐예요? 대칭 및 확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대칭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는 대칭. 숫자 2는 뭐야? 확대. 그리고 플러스 K, 요거 뭐예요? 평행이동이죠. 뭐를? 어떤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으라고? GT, HT가 다 뭔데? X좌표야. 그러니까 X는 0이고 T는 2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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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X는 0이고 T는 2배
x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으라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 색깔별로 여러 가지 색깔 함수로. 먼저 첫째, 여기 마이너스 4x, 2의 4x 제곱, 요거 주황색, x가 음수일 때 fx야. 그러니까 요 위에 gt들이 다 있는 거지. 그럼 먼저 마이너스만 곱해보자. 마이너스 곱한 거, 요걸로 할까? 초록이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요렇게 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초록색 함수만 보자면 얘는 이게 되는 거야. 4x, 2의 4x 제곱.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로선을 긋는다. y는 t다. 그럼 여기 있는 주황이가 아까 뭐였어? 얘가 gt였거든. 그럼 여기 초록이가 만나는 건 뭔데? 이게 마이너스 gt예요. 얘가 마이너스 gt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자고? 2배를 늘리자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좌표를 2배 늘리자는 거야. 여기 x좌표를. 요 x좌표를 2배 늘리는 작업 요렇게 갑시다.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따라서 요 파란색 식은 x좌표를 2배 늘린다. 그럴 때 여러분들 고1 때 왜 평면좌표 이런 데서 그 직선 가지고 기울기 2분의 1x짜리 직선, 2x짜리 직선 이렇게 2배 늘릴 때 이런 거 기억해요. x, y가 있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을 때 x 프라임이 요게 2배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2x가 x 프라임이다. 그러면은 실제 식에는 x 자리에 2분의 x 프라임 대입하는 거. 요거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요때 요 파란색 식은 이게 됩니다. x 자리에 전부 다 2분의 x를 집어넣어서 2x 곱하기 2의 얘는 x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돼요. 파란색은. 그러면 현재 얘가 만나는 요 점은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gt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gt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고 여기 주황이가 gt였다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남았어? 플러스 k 평행이동 OK 가자. 그래서 요쯤에 k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k가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k 0부터 시작한 애들을 k만큼 평행이동해서 우린 여기까지 쫙 끌고 갈 거 아니야. 이제 얘를. 그러면 이거는 일단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뭐 k가 0일 때는 파랑이로 치면 되고 k가 음수일 때는요. 반대로 가겠네요. 그럼 k가 음수일 때는 그냥 흰색으로 해볼게. k가 음수일 때 여기에 k가 있다라고 치면 그럼 이번엔 요 파랑이가 이쪽으로 평행이동 온 거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야겠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보여줄게. 어쨌건 얘는 k가 음수일 때 요거 음수 k 요 빨간색은 양수 k.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좀 짧았네. 요 노란색이 쭉 해서 y는 t가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그 마이너스 2gt 플러스 k 해서 얘가 ht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거야. x좌표를 대칭하고 2배 확대하고 평행이동한 거를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니?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이래놓고 우리는 뭐만 충족시키면 돼? 요 경우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근데 일단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총 3가지를 고려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뭐 했죠? k가 음수라면 요거 가벼우니까 먼저 걸러볼게. 그러니까 k가 음수면 얘가 되는 거야. 흰색 쫙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 근데 잠깐만. 그럼 결론은 이거네. fx는 음수일 때는 주황위로 내려오다가 0 이상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요 함수로 바톤을 넘겨야 되잖아. 근데 요 함수는 0 이상부터 그럼 여기부터 색칠해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건 결론. 얘는 뭐 때문에 말이 안 돼요? x는 0에서 fx가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모순이 돼요. 지금 이 h는 전부 다 여기 근에서 나와야 되잖아. 또 하나 조건도 모순되는 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노란 선을 아래쪽에 그어버리면
요 아래쪽에 그어버리면 주황이랑은 한 점 만나지만 이제 0 이상에서 만나는 요거 흰 선에서 말이 안 되고 여기 교점이 생긴다고? 그럼 교점에다 그어버리면 그럼 실근 한 개인데 실근 두 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K가 음수인 건 모순인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따져는 봐야지. 파란색 두 번째. K가 0이면 문제에서 K 부호 이런 거 안 줬으니까. 그럼 그냥 파란색 함수 아까 어디 있어? 얘 있죠, 얘. 얘가 fx인 거야. 0 이상에서의 fx. 그럼 이거 가지고 요거 하면 되잖아요. 요거. 0부터 7까지 쭉 적분 때렸을 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 갑시다. 0부터 7까지 적분하기도 얼마나 깔끔해. 얼마나 친절하게. 요렇게 줬어. 자, 그러면 2의 x 제곱해서 여기다 0 넣고 7 넣고 결론 뭐예요? 2의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아, 나 뭐 잘못 썼나? 잠깐만요. 0부터 7까지 가는 거잖아. fx를.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맞구나. 여기서 x 집어넣고 77이 49에 빼기 1 나오니까 이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말이 안 되겠죠. 그쵸? 요거 적분하면 바로 요게 되니까. 자, 그럼 이것도 나가리고 결국에는 3번. K가 양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구나. 그러면 요 참 평행이동된 빨간색 함수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평행이동만 하면 돼요. K만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갈 건데 문제는 0부터 K까지는 그럼 어떻게? 참고로 아까 fx 전구간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fx는 전구간 0 이상이라 그랬고 근데 양수 t에 대해서 교점은 2개 나와야 되는데 주황이 빨강이로 이미 교점 2개 됐는데 그럼 걔는 그냥 쭉 가면 되지. 0으로. 요 사이를 0부터 K까지는 0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인 구간은 굳이 적분할 필요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난 그냥 K부터 7까지만 합시다. 물론 선생님이 K가 큰지 7이 큰지 어떻게 알아요? K가 더 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7은 그럼 여기 어딘가 있다면 0부터 7까지 하면 0인데 그럼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K는 일단 7보다는 작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보면 식은 저기 똑같이 너무 적분하기 이쁘게 자, 적분해보시면 얘는 바로 x-k에 제곱하고 여기에 k 넣고 7 넣고니까 따라서 얘는 2에 7-k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이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7-k의 제곱이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뭐 아니면 뭡니까? k는 5 아니면 9가 되는데 이때 만약에 요 k가 9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f8분의 f9 구하라 그랬죠. K가 만약에 9면 F8도 빵이고 F9도 빵이에요. 빵분의 빵의 값은 뭐 어떻게 해? 뭘 못하잖아. 따라서 마지막까지 너 꺼져. 말이 안 됩니다. 9는. 그러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5고요. K가 5라면 요 식에서 최종적으로 요 K가 양수일 때 나온 빨간색 식 여기서 K가 5면 우리 식 다 아는 거죠? F8, F9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도 봤을 때 그래 28번 요거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문제 맞는데 선생님이 어디에 착안했다고? 요거 지금 이거 문제에서 준 특이한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달려들어봐. 출제 의도를 간파하세요. 도대체 왜 냈을까? 뭘 요구하는 걸까?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썼듯이 여기 실근이란 즉 x좌표 그러니까 gt, ht는 전부 다 x좌표들인데 요 x좌표들이 이런 식으로 대칭, 확대, 평행이동의 관계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그래프 어울리는 걸 찾아내서 적분값을 구해봐라. 이 소리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22번도 그렇고 이번 28번도 그렇고 22번 문제 까먹었어요? 문제 다시 보시면 거기에 선생님이 포인트를 뭐로 잡았어?
fk-를 fk+1 곱해서 음수.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봐도 어떤 k-k+1 두 정수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보라는 거 아니야. 정수점에서의 함수값들의 부호를 조사하여라. 이게 22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명령어였다면 28번을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명령어 x좌표들의 대칭 확대 평행이동을 통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 이런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걸 발견할 줄만 안다면 그러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릴 거고 물론 근데 이걸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런 걸 발견하는 거 얘들아 조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수업 때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수업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나랑 생각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 문제를 보고 처음에 접근하는 생각 문제에서 얻어내는 아이디어 선생님과 똑같아진다면 그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자, 다시 한번 영상 끄고 나서도 백지에 이제 선생님 필기는 잠시 덮어놓고 백지를 펼쳐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처음부터 떠올려내봐요. 이 다음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그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